백합과의 여로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말라리이고요. 전혀 산마늘과 어떤 게 더 혼동스럽겠습니까? 뒤에 있는 말라리의 잎이 산마늘과 더 유사하지 않습니까? 앞에 여로는 올라오는 모습이 원추리하고 닮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추리하고 혼동할 수가 있어요. 흡사하게 생겼는데 원추리는 잎에 주름이 없고요, 여로는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밑에 밑둥을 잡고 꺾으면 잘 꺾어지는데 여로는 섬유질이 많아서 잘 안 꺾어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독초 여로입니다. 독초 안전부채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되는 독초입니다. 하늘말라리하고 독초가 같이 나무 둥치에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로, 하늘말라리. 여로는 원추리와 닮았고요, 하늘말라리는 이렇게 잎이 내장으로 돌려나잖아요. 이렇게 돌려나는 것은 뭐 확인이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장씩 올라오는 것은 산마늘과 혼동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되는 나물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독초입니다. 꽃대가 형성되고 아직 꽃이 피지 않은 피나물입니다. 이 모습이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나물은. 참나물은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솜털, 이게 털이야 싶을 정도의 부드러운 털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안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털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나물과 똑같이 생긴, 잎도 똑같이 생긴, 꽃도 노란 매미꽃이 있습니다. 자, 피나물은 올라와서 잎 사이 연맥에서 꽃이 형성되었는데요, 매미꽃은 밑에서부터 꽃대만 쭉 하나가 그냥 단독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그거 영상이 어디에 있는데,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있는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에서 꽃이 형성된 거는 피나물, 뿌리에서 꽃이 다이렉트로 올라온 것은 매미꽃.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피나물입니다. 피나물이라고 드시면 안됩니다. 독초입니다. 기가 막힌 곳에 자리 잡아서 자라가고 있는 둥글레와 피나물입니다. 화분 멋지죠? 네. 생양명, 새신, 뿌리가 가늘고 굉장히 맵다고 해서 새신이라는 생양명으로 불리는 족돌이 풀입니다. 짙은 자줏빛의 이 꽃이 옛날 전통 혼례할 때 썼던 족돌이와 비슷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족돌이 풀입니다. 간혹 가다가 꽃이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변이가 된 개체도 보입니다. 고라니가 뜯어서 섭취를 했는지 사진 찍는 분들이 잘라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잎이 잘려나간 족돌이 풀입니다. 이 모습이 결혼할 때, 옛날 전통 혼례할 때 쓰는 족돌이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 족돌이 풀입니다. 약으로만 쓰고요, 나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매곡간 시청자분들께 좋은 자료 하나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참반디입니다. 이 친구는 진범입니다. 어떻게 씨앗이 같은 곳에 떨어져서 진범 무리 속에
자, 같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 혼동해서 찬반디니까 뜯어야지 하고 뜯다 보면 진봄도 뜯을 수가, 독초도 뜯을 수가 있는데요. 비교 영상 제대로 담았습니다. 자, 찬반디고 진봄인데, 진봄은 잎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점이 산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가고요. 아무런 반점도 없이 그냥 초록색입니다. 하지만 새싹 나올 때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결각도 비슷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독초를 나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찬반디와 진봄의 비교 영상입니다. 숲속에서는 투구꽃, 안전부채 이런 독초들이 가장 먼저 새싹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은 독초들은 벌써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줄기까지. 독초 투구꽃입니다. 낙하산 속에 아직도 씨앗이 있습니다. 누구 낙하산이냐고요? 쥐방울 덩굴의 낙하산입니다. 꽃이 트럼펫 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낙하산의 부대인 모양, 낙하산 부대인 모양입니다. 여기는 보이시나요? 식용은 할 수 없고요. 독이 있는 식물이라서. 꽃이 굉장히 이쁜, 여기는 훈련 중에 있는 낙하산 부대의 멋진 낙하산의 모습입니다. 계곡 주변에 보시면요, 요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당계지치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계지치하고 오인해서 나물인 줄 알고 섭취했다가 나물 중독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는 맹독성을 품은 독초 미치광이 풀입니다. 소에게 먹였더니 미쳐서 날뛰었다고 그래서 미치광이 풀로 불리는데요. 이런 계곡 주변에, 여기는 그나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는 가면요, 굉장히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독초입니다. 하지만 독초이면서 굉장히 유용한 약효를 지닌 약초이기도 한데요, 굉장한 맹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의사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낭탕근이라 그래갖고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요, 저 뿌리에 들어있는 물질이 히오스시아민이나 스코폴라민이라는 알칼로이드성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세계 10대 의약품 원료로 들어간답니다. 그 원료로 만든 대표적인 약품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멀미약, 키미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을 만드는 것은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한 법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 미치광이 풀의 뿌리를 10g 정도만 섭취해도 바로 사망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맹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맹독성 식물 미치광이 풀입니다. 지금은 꽃이 없어서 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기지치하고 흡사하게 생긴 미치광이 풀입니다.